안녕하세요. 저는 15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안 좋았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털어놔야 할 것 같아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때의 사건이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다가 이른 나이였지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또한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 처음 뵙게 된 시부모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식은 무난하게 성사될 줄 알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시부모님과 소파에 앉은 저를 한 곳만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시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제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혼전 임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자 시모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그건 바로 금전적인 요구였고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에 저는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시모의 말을 같이 거들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돈이 많은 줄 알고 있더라고요. 내 아들한테 들어보니 집안에 재력이 상당하다면서? 그럼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어느 정도 보상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혼인신고를 하던지 말던지 하지. 그래도 결혼식 전에 신고를 해야 주변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여자의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놀린 네가 잘못한 거니? 우리가 피해를 본 입장 아니겠어? 그러니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든지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할래? 돈을 주고 결혼을 할래? 아니면 그냥 혼자서 뱃속의 아이를 키울 거야?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만족할 만한 금액을 준다면 내 아들과 결혼하는데 조금도 문제 삼지 않으마. 하지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만도 화가 나지만 최대한 많이 참고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제가 혼자 임신한 것도 아니고 저는 결혼 전에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일방적으로 행동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건데 저희 집안에서 돈을 줘야 된다고요? 상황이 어찌됐던 일단 너는 내 아들과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온 거 아니니? 그럼 당연히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줘야 하는 거고 그게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집안이 잘 사는 형편도 아니고 이런 방식의 결혼은 처음 들어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랑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야? 돈 몇 푼 때문에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걸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최대한 좋게 넘어가자. 한 1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 정도도 정말 많이 배려해 준 거다. 내 아들이 앞으로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가 앞길을 막았으니 어쩌겠니? 네가 정말 내 아들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돈이 문제겠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모의 말에 저는 아예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이용하려는 것 같아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님과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뒤 시댁에서 나왔어요. 남편은 저를 뒤따라오면서 최대한 좋게 해결하자며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한테 너무 실망한 저는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하는 듯 실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무 실망하게 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등을 돌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왜 그냥 가려는 건데? 그럼 우리 결혼 안 할 거야?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우리가 벌면 되는 건데 일단 엄마가 말씀하신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안 돼? 뱃속의 아이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돈 때문에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원치 않는다고.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굳이 어머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냥 우리 둘이 결혼하고 살면 안 돼?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우리 집안을 상당히 얕보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좋겠어.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던 건 없었던 일로 하자. 아까 그 자리에서 당신이 무리한 조건이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이렇게까지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을 거야.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저는 시댁 집안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는지 눈물을 흘렸고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졌겠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부모님께서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왔던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시댁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드리자 심각한 얼굴로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예정대로 그 사람과 대화를 원하셨고 저는 약속대로 돌아오는 주말에 저희 부모님께 그 사람을 인사시켜 드렸어요. 한참 동안 대화를 풀어가신 부모님께서는 좋게 해결하길 원하셨죠.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만남도 원하고 계셨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저만의 책임이 아닌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 먼저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 상견례 자리를 만들게 되셨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양가 집안이 모두 모이게 되었고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아빠가 대화를 주도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 다르게 시모는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시고 아빠의 말에 입을 굳게 닫으셨어요. 저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 다르게 시모는 전혀 아빠의 말에 반박 못하셨죠. 결국 돈 얘기는 없던 걸로 되었고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시모의 표정은 안 좋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까지 모두 끝이 나고 한동안 일이 바빴던 남편이 시간을 내지 못해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원래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너무 일정이 바빠서 결혼식이 끝나고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었죠.
며칠이 지나고 오후에 시간을 비울 수 있다는 남편의 말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도 남편이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화도 받지 않길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게 되었고 서둘러 시모가 알려주신 장소로 택시를 타고 출발했어요. 가는 동안 온몸이 떨려왔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차가 다리 밑으로 떨어졌는데 탈출을 하려다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현재 실종 중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에 도착을 하니 시모가 오열을 하고 계셨고 시부는 침수되어 있는 차를 바라보시면서 괴로워하셨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시모에게 여쭤보는 순간 비틀거리시며 몸을 일으키시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시곤 사정없이 흔들어 대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면서 저도 같이 그 사람을 뒤따라가라고 밀어붙이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셨죠. 사고가 나기 전에 시모와 남편이 통화를 했었는데 혼인신고를 하려고 없는 시간 빼서 가는 거라 서둘러 움직이려다가 사고가 나게 된 거라면서 제가 재촉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실종이 된 이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지금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잠이 오니? 혹시 몰라 집에 와봤는데 아주 살판 났네. 내 아들은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감히 너는 잠을 자고 있어? 당장 나가서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일어나지 못해? 그리고 이 집, 너희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반반해서 마련했지만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 당장 정리해서 내 통장으로 넣어놔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또 돈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 건 아니지? 애초부터 너랑 내 아들은 이어질 수 없는 관계였는데 하도 네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잖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돈 주기 싫으면 너 혼자 살라고 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 아니야. 그런데도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거니? 이번 달 내로 이 집 당장 처분하거라.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임신한 상태예요. 그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좀 전까지도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다가 몸이 지쳐서 잠깐 눈을 감게 된 거였어요. 혼자의 몸이 아니다 보니까 제 의지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제가 혼인신고를 서둘러 하길 원했던 이유는 이제 몇 달 뒤면 뱃속에 그 사람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전에 법적인 절차를 모두 끝내고 싶어서 얘기했던 것 뿐이지 그 사람 일에 방해가 될 정도로 재촉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 사람이 떠났다고 믿고 싶지 않을 만큼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집을 처분할 마음은 없어요. 시모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시곤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남편의 장례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냐? 집도 처분했고 서로 얼굴 볼 일이 더는 없는데 왜 우리 집에 찾아온 거야? 나는 할 말 없으니까 2번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 어머님, 실종된 그 사람 찾았다면서요. 그래서 장례식 진행하신다는데 저도 옆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 사람 배우자인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네가 내 아들 얼굴을 보겠다고? 나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데 이거 어쩌니?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금세 잊은 거니?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만 돌아가거라. 나는 절대로 내 아들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을 알려주지 않을 거다. 내 앞에서 울어봤자 소용없다니까. 어차피 너희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 생각해보니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의 자식일지 아닐지 그것도 나는 의심스럽다. 어머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못했던 것 뿐이지 저희는 결혼식까지 전부 다 진행을 했었다고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그 사람의 아이가 분명히 맞다고요. 그러니 장례식장에 같이 좀 가주세요. 제가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고 일방적으로 행동하시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제발 저도 장례식장에 데려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가는 길 함께 해주고 싶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임신한 제 몸을 밀친 뒤 문을 굳게 닫으셨고 한참을 기다려도 시모는 집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나오실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녁 시간이 되어서까지 시모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고 결국 저는 남편의 장례식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장례식장을 가지 못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납골당이라도 알아야 될 것 같아 시댁에 도착했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시댁에서 짐을 빼고 있었고 시모가 정신없이 일꾼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시모에게 다가가 납골당의 위치라도 알려달라며 부탁을 드렸어요. 너 상당히 끈질기구나. 내가 저번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니? 너한테 뭐하러 내 아들 납골당을 알려줘야 하는 건데 지금 이사 준비로 정신 없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계속 좋게 얘기하니까 어른이 하는 말이 우스운 거야? 어머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는데 납골당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번에도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오지 않으셔서 장례식장에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납골당 위치만 알려주신다면 다시는 어머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번에 네가 문 앞에서 하도 기다리는 바람에 내가 뒷문으로 나갔었다. 너는 우리 집에 한 번밖에 안 와봐서 모르겠지만 이 집이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어. 그걸 몰랐으니 멍청하게 정문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알려줄 수 없으니까 더는 물어보지 마라. 시모는 저를 강하게 밀쳤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서둘러 달라며 재촉을 하셨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납골당 위치도 알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만 잊으라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출산까지 할 수 있었어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는 아이가 되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키울 각오가 되어 있었고 아빠가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제 삶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는데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식당을 하셔서 항상 보고 자라왔던 게 음식을 만드시는 거라 저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반찬 가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처음 시작은 눈에 띌만하게 잘 된 건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한 길만 파다 보니 어느새 자리를 잡게 되었고 반찬 배달 전문점으로 동네에서 꽤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배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자 점심시간만 되면 주문이 밀릴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저희 반찬 가게를 이용해 주셨어요. 저희 가게가 잘 되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하시던 식당을 처분하시고 저를 전적으로 도와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주문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면서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반찬들을 주문하신 손님은 저희 가게 계좌로 먼저 송금까지 전부 끝내 놓으셨어요. 안주인분께서는 출타 중이라 벨을 누르면 알아서 문을 열어줄 거라며 반찬만 주방 안으로 들여다만 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그날 많은 손님이 오실 예정이라 음식에 신경 좀 써달라면서 부탁을 하신 뒤 전화를 끊으셨고 양이 많아서 제가 직접 배달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차 트렁크에 반찬들을 실었어요. 그렇게 시간 맞춰 안주인분께서 알려주신 주소에 도착을 했는데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고 집값이 비싸기로 소문이 자자한 성북동에 60억 정도 되어 보이는 집 앞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누구시냐는 남자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들려오길래 반찬 배달 왔다고 설명을 드리자 대문이 열렸고 저는 양쪽 손에 반찬들을 가득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지나치자 한 남자가 발톱을 깎으면서 손가락으로 주방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렇게 주방 테이블에 반찬들을 올려놓은 뒤 집주인분께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는데 발톱을 깎으시던 분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돈을 지불했냐는 말에 안주인분께서 미리 송금하셨다고 설명드리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남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고 그 사람도 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랐는지 급하게 몸을 돌린 뒤 볼일 끝났으면 그만 나가보라는 말을 끝으로 몸을 피하려 하자 저는 급하게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의 팔을 잡아 돌려 세웠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크게 바뀌지 않은 모습의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왜 이 집에 있는 건데? 15년 전에 분명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 그런 과거의 모든 일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말이야? 당신이랑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 우리가 인연이긴 한가 보네. 아이는 잘 크고 있고,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보다시피 아주 잘 지내고 있었어. 15년이나 지난 일인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서로 갈 길이 달랐을 뿐이야. 우리 집안은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뿐이라고. 처음에는 당신이 임신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줬었는데, 혼인신고하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정말 괜찮은 집안이 있다면서. 재력이 상당한데 문제는 다리가 하나 없다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돈보다 당신이랑 같이 살길 원했었지만, 앞으로를 봤을 때 이상하게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 당신은 젊은 나이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키워야 되다 보니 내가 전적으로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됐는데, 그런 인생이 갑자기 막막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소개해 주겠다는 여자는 나보다 나이가 조금은 있었지만 집안에 돈도 많았었고, 내가 굳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에 장애가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았어. 그래서 당신을 버리고 선택을 하기로 했는데, 엄마와 통화를 하다가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나는 그대로 앞차의 후미를 받아 충돌해 버렸고, 미끄러지면서 다리 아래로 차가 매달리게 되었던 거지. 나는 급하게 차에서 밖으로 탈출을 했고, 잠시 뒤 차는 다리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어.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건, 내가 실종이 되면 자연스럽게 당신이랑 복잡한 관계를 풀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하게 되었고, 나는 한동안 몸을 숨긴 채 지내게 되었던 거지. 나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거든.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휴가를 즐겼었지. 그럼 15년 전에 있었던 사고가 계획적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님이 당신을 끝까지 안 보여줬던 거고, 내가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뱃속에 있었던 아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거야? 어떻게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건데, 당신 하나 때문에 가족 전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 나를 선택했으니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어쩌겠어. 본래 끝났으면 그만 나가봐. 우리 더 이상 볼 필요 없잖아. 쓸데없이 지금 마주쳤다고 돈을 달라거나 하진 않겠지. 예전에 내가 아냐. 괜히 문제 일으키려고 수수다가 지금 운영하는 저 반찬 가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15년이 지난 일을 다시 꺼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가도록 해. 그럼 내가 나중에 상황 봐서 몇 푼 지어주든지 할 테니까 이만 나가봐. 그 사람 오면 괜히 일만 복잡해진다고. 당신 아들이 얼마나 아빠를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다른 가족들은 아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데, 당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바람에 항상 기가 죽은 채 소극적으로 살아갔었다고. 다른 건 원하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과거에 대해 원망도 안 할 테니까 당신이 아빠라고 한마디만 해줘. 그럼 나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하지만 끝까지 당신 생각만 한다면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당신을 무너뜨릴 거니까
잘 판단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게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었고, 우리 사이에 자식이 있었다는 것도 숨기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거 아니겠어? 나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괜히 피 보기 싫으면 내가 말한 걸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당신 말을 왜 들어줘야 하는 건데? 아직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전화 한 통이면 당신이 힘들게 읽어온 모든 걸 다 빼앗을 수 있어. 이게 지금 다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당신한테 아이가 있었어? 나한테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잖아. 아니, 당신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 나한테 온다는 연락도 없었잖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 여자가 다른 사람이랑 착각을 했는지 나한테 계속 자기 전 남편인 것 같다고 오해를 하는 거야. 나는 저 여자를 처음 봤거든. 나한테 미리 연락을 했으면 마중 나갔을 텐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괜히 말 돌리지 말고 방금 했던 얘기 다시 해보라니까. 당신한테 정말 아이가 있었어? 내가 첫 여자라고 했었잖아. 어떻게 결혼식까지 하고 아이까지 있었으면서 나를 속였던 거야? 그것도 15년이나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거냐고. 저기요, 그쪽이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목발을 짚고 들어온 한 여자는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딱 봐도 몸이 상당히 약해 보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던 여자는 거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모든 걸 설명해 주었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하길래 크게 다칠까봐 저도 모르게 부축해 주었어요. 그렇게 소파에 앉힌 뒤 계속해서 15년 전의 사건을 전부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파악이 됐는지 안주인은 그 사람에게 당장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을 했어요. 하루 이틀 속인 것도 아니고 15년의 세월 동안 거짓으로 행동한 그 사람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남편은 안주인에게 바로 무릎을 꿇었고 철없을 때의 행동이라며 자기가 전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을 꺼내었어요. 뭘 알아서 처리해? 저 사람들의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당신이 지금 해야 될 건 나랑 저분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는 거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당신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겠지. 나는 당신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오늘 내가 듣게 된 이 모든 사실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당장 아빠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했던 쓰레기 짓을 전부 다 설명드릴 거야. 지금까지 정말 편하게 살아왔지? 돈 한 푼 안 벌고 우리 부모님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지금까지 생활했었으니까 다 내 덕으로 살아온 거잖아. 이제 평생 혼자 한번 살아봐. 내가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한참 지난 일 가지고 이렇게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잖아.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그만 흥분하고 좋게 해결하자.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나 봐. 나한테는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한 적 없던 사람이 저분한테는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네. 돈이 그렇게 중요해? 당장 내 앞으로
당신 부모님들 당장 불러와. 이 모든 상황들을 봐야 하지 않겠어? 평생 남의 등 뒤에 붙어서 살려고 했다가 모든 진실이 밝혀져 어쩐데? 전 남편은 위기를 느꼈는지 저에게 마지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그리고 전 시부모는 5년 전에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주인은 부모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전 남편은 매달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어요. 안주인의 병으로 유전이 될까봐 아이가 없었던 전 남편은 결국 그 집안에서 내쳐지게 되면서 땡전 한 푼 없이 내쫓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은 전 남편을 상대로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셨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지만 전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자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죠. 결국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그 사람은 법정에서 사기 결혼을 인정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에 물질적으로 조금의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거에 그 집안 사람들의 재산을 땡전 한 푼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그 사람은 오갈 데가 없게 되자 저희 반찬 가게에 나타나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지만 현재 조금도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15년 동안 전 남편은 편하게 생활했지만 저희 가족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었으니까요. 문제는 제 아들한테 친부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저 개차반 같은 사람이 제 아들을 이용해 또 접근하게 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전 남편이 빈털터리로 접근하는 걸 막고는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 적은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선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행복하게만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참아온 저를 건드려버린 안사돈의 잘못된 행실이 여기에 사연까지 신청하게 될 줄 정말 몰랐네요. 제 딸이 사이와 결혼을 한 지 7년 차가 되었을 때 그토록 바라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랬던 만큼 저희 가족에겐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죠. 원래 결혼을 하고 바로 아이 계획을 가지려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 손주를 보는 게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안사돈은 바로 손주를 볼 줄 알았는데 임신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제 딸이 제일 힘들어할 텐데 안사돈은 바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몸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제 딸이 뒤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아 몇 번 통화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안사돈은 저희 집안의 환경에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제 딸을 탓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가 집안의 감정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토록 바라던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전부 씻어낼 수 있을 정도로 안사돈은 제 딸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면서 아낌없는 사랑을 주기 시작했어요. 첫 아들 손자라 그런지 안사돈은 시도 때도 없이 며느리 집에 드나들었는데 제 딸이 많이 불편하게 느꼈는지
자리를 옮기길 원해서 한동안 저희 집에서 머물길 원했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알던 안사돈의 모습이 아니라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였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던 안사돈은 그동안 제 딸을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는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주가 50일이 되었을 때 안사돈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내가 얼마나 참기 힘들었으면 연락도 없이 사돈댁에 찾아왔겠어요? 손주 얼굴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얼마나 속이 탔으면 여기까지 정신없이 달려왔겠니? 무작정 얼굴 안 보여주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그래도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죠. 어머님이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시는 바람에 이제 막 잠들었는데 깨버렸잖아요. 뭐 어때? 어차피 얼굴 보려고 왔는데 자고 있는 모습보다는 깨어있는 게 좋잖아?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부인 오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뭐만 하면 입이 닳도록 교수 집안이라고 얘기하시던 사돈이 보이실 태도인가요? 이건 상황이 좀 다르죠. 생각해 보세요. 7년을 기다렸어요. 제 인생에는 손주 얼굴 못 보고 세상을 떠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손주를 보게 됐는데 예의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하겠어요? 일단 우리 손주가 울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사돈은 저와 제 딸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초인종 소리에 깨버린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는 있어요. 7년 만에 첫 손주를 보는 건데 당연히 궁금하겠죠. 하지만 자기 충동 제어를 하지 못하는 사돈의 행동은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찾아온 건 저희의 입장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잠 한숨 못 잔 딸과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손주를 돌보고 있던 저도 많이 지쳐 있었는데 울다 지쳐 겨우 잠에 빠진 손주를 재우고 저희도 휴식을 취하려던 찰나 갑자기 초인종을 연달아 누르는 소리에 잠깐의 휴식은 한순간에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안사돈은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손주의 얼굴도 마냥 좋다고 안아들어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네요. 그걸 본 제가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50일밖에 안 돼서 그렇게 안고 흔들면 아이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울고 있는데 제 딸에게 넘겨주시죠. 도저히 진정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좀 침착하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정신없네요. 사부인께서 저에게 지적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교수인 제가 이런 거 하나 모를까 봐요. 흔들어서 문제가 생겼으면 제 아들이 지금 교사 생활하고 있겠어요? 어느 정도 흔들어줘야 애들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딸이랑 아들은 달라요. 워낙 신진대사 활동량이 높아서 흥분지수를 억제해 줄 수 있다고요. 딸만 키워보신 사돈께서 뭘 알겠어요? 예, 너 제대로 된 도움 받고 있는 거지? 애 키우는 거 혹시 까먹은 건 아니시죠? 내가 오늘 오길 잘했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동안 사돈댁에 찾아올 테니까 육아에 대해 모르면 잘 보고 배우세요. 뭐든 사돈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그래도 교수인데 이 정도 하나 모르겠나요? 저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건 확실히 잘못된 거라는 거 인정하시죠? 이건 교수라는 직업을 떠나서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천천히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닌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 마냥 흔들어 젖히는데 그러다 자리도 잡지 않은 머리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면 책임지실 거예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뤄도 걱정되는데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 딸이 저에게 와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한 거죠. 다음부터는 전날에 미리 전화하시고 아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부터 하셨으면 좋겠네요. 안사도는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예의 없는 사돈의 행동을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분명 당연하게 저희 집을 밥 먹듯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올 게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지 않게 해야만 그날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안사도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음 날에도 비슷한 시간에 저희 집에 찾아왔고 쉬지 않고 누르는 초인종 소리에 결국 또 다시 깊이 잠에 빠진 손주가 깨고 말았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쓴소리를 하려 하는데 피곤에 지친 딸이 이런 상황들에 짜증이 났는지 결국 현관문을 열고 밝게 웃으면서 들어온 안사돈에게 거침없이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문 좀 빨리 열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굼뜬 거야? 오늘도 손주 얼굴 잠깐 보고 가도록 하마.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저희가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죠? 제가 분명 조심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잘 자고 있는 애를 꼭 깨워야 했어요? 어머님은 아이 얼굴 한 번 보고 가시는 거지만 저희는 어머님이 가시고 난 뒤부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리듬이 전부 깨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얼굴 보고 가려는 것뿐이고 나 가고 난 뒤에 다시 재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너 멋대로 사돈댁에 와서 지내래?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너는 아니?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부모님 집에까지 와서 도움을 받고 있겠어요. 어머님이 저를 단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었잖아요. 부모님 집에 오기 전에 아이를 봐준답시고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잠 한숨도 못 자게 하고 여기저기 쪼물딱거리면서 제가 모유 먹이는 시간 제외하곤 아이를 안 재웠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참 커야 될 시기에 아이한테 잠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 일을 어떻게 키우셨는진 모르겠지만 아이의 엄마는 저예요. 제가 알아서 하는데 어머님은 집에 오셔서 맨날 잔소리만 늘어놓으시고 교수 집안에 시집 온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면서 아이의 머리도 어머님 집안을 닮아 분명 똑똑할 거라고 저희 집은 아예 무시하셨잖아요. 잔소리를 하러 오신 건지 도와주려 오신 건지 전혀 몰라서 부모님 집으로 옮긴 건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행동하세요? 오히려 아이가 없을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현관문 열고 들어온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들뜬 기분으로 달려왔는지 아니? 그러니까 미리 저희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셨어야죠. 손주 얼굴이 닳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가시면 안 좋은 감정만 쌓이지 않겠어요? 주말에 편서방이랑 같이 사돈댁으로 가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나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내 손자 내가 보겠다는데 왜 다들 난리야? 뭐가 이리 시끄러워? 사부인,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제가 참다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다들 힘들게 서로 배려하면서 아이 키우고 있는데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집안 싸움을 일으키고 있어요. 교수면 교수답게 행동을 하셔야지. 머리는 어디다 두고 다니시길래 예의라고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남편은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며 안사돈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직접적으로 나서자 많이 당황한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네요.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남편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았는지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사위도 알게 됐는지 퇴근하고 급하게 들어와선 대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죠. 남편은 사위를 앉혀놓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쉬지 않고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의 잔소리를 듣게 된 사위는 풀이 죽어서는 아이를 돌보고 있는 제 딸 방으로 들어가 쉬었고 남편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며 안사돈에 대해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 딸이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당시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붓고 힘들게 했을 때도 참고 있었지만 손주를 낳았는데도 달라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더는 참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한번 난리를 치고 나서 한동안 조용했었고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사돈댁에 다녀오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딸과 사이는 최대한 많은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사돈이 저에게 전화를 했길래 받아봤는데 다음날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방문을 하겠다는 말이었고 미리 전화를 줬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돈은 약속된 시간에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사돈 어른과 함께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네요. 분위기를 봤을 때 알 수 없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지만 손주를 보러 온 거기 때문에 별일은 없을 것 같아 긴장을 풀고 있는데 안사돈이 뭔가 결심한 듯 저희 가족 앞에서 아이 육아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왜 저희가 눈치를 보면서 손주 얼굴을 봐야 하는 거죠? 며느리가 혼자서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제 아들의 노력도 있는 건데 왜 손주를 봐야 할 권리가 사돈분들에게만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집에 데려가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해야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손주를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하시죠? 말 나온 김에 내일 움직이면 좋겠네요.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머님 댁에 들어가라뇨. 아이를 돌봐야 할 사람은 저예요. 제가 육아하기 편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우리가 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 우리가 눈치 보면서 손주 보는 게 불편해서 부탁을 하는 건데 감히 단칼에 거절해? 사돈이 눈치를 보게 되는 게 뭐 때문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저희가 부탁을 하고 미리 연락을 달라고 했던 건데 저희 부탁을 무시하시면서 무턱대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신 바람에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 거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 않으실 텐데 이건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건 제 딸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 딸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한동안 불편하시더라도 어쩌겠어요. 사부인께서 직접 저희 집에 찾아오셔야죠.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사돈께서 육아를 도와주는 것도 형편없던데 제 옆에서 손주를 돌보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요. 더군다나 어렸을 적부터 조기 교육이 중요해서 교수 집안을 이어나가게 하려면 제가 옆에 끼고 살아야 한다고요. 사돈 집안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과일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옷만 죽어라 고생하지. 결국 막노동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손주한테 과일 가게를 물려주실 건 아니죠? 적당히 돌봐주셨으면 이제 그만 저희 집으로 데려가서 키우는 게 좋겠네요. 너도 토달지 말고 심히 말대로 해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화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돈분들의 억지가 저희 가족을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때마침 사위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제 딸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설명을 하고 난감한 표정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자기 부모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며 그만 돌아가 달라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점점 격해지는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정리를 하려는데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위가 딸의 편에 서자 사돈어른은 자기 아들에게 실망했는지 막말을 퍼부으셨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힘들게 키워놨더니만 부모 말은 들어주려 하지도 않고 자기 마누라 말은 철석같이 알아듣는 거야? 내가 얘기하면 바로 수긍하고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 너희 엄마가 집에서도 매일 손자 얼굴 보고 싶다는 말을 수십 번이나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떻겠니?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며느리 편만 들고 있는데 너 그러다간 정말 후회할 거다. 이 사람이 알아서 하게 제발 좀 놔두세요.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어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저희가 중간에서 없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앞으로 저희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당분간 저희 찾지 마세요. 손자를 낳아드린 것만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셔야죠. 이 사람이 현재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지 아세요? 엄마도 저를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잠 한숨 못 자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엄마 집에 들어간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집안일 안 하면 다행이에요. 손주를 돌봐준답시고 온갖 집안일 이 사람한테 다 시키겠죠. 제가 엄마 성격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들 좀 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나중에 정 도움 필요하면 그때 연락 드릴게요. 사위의 말에 사돈분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당신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가 어찌됐든 사위는 제 딸과 손주를 데리고 사돈댁으로 가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사돈분들은 그런 당신 아들의 생각을 인정할 수 없었는지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쉬지 않고 의견 충돌에 부딪히고 있는데 깊은 잠에 빠져있던 손주가 깨어나면서 상황은 겨우 정리가 되는 듯 싶었어요. 그런데 손주가 울고 있는 걸 딸이 진정시키고 있는데 안사돈이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품에 안겨있던 손주를 강하게 뺏어들더니 본인이 진정시켜 주겠다며 막무가내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제 딸이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손주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정을 시키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손주를 안아든 안사돈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돌발 행동을 저질렀고 사돈어른과 함께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위가 사돈분들을 붙잡은 뒤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안사돈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며느리가 따라오지 않을 거라면서 무작정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이를 품에 안은 안사돈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순순히 말을 따라야만 했어요.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은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신 사돈분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다가 경찰이 오면서 커질 뻔했던 사고를 겨우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주는 제 딸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날의 상황이 제 딸과 사이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는지 저희한테까지 살고 있는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자기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잠깐 이성을 잃어버렸는데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 딸과 사이에게 연락이 오면 연결을 해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저도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사돈은 저희 부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딸과 사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는 안사돈을 보면서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 연락도 안 받는 사이와 딸에게 어떤 상황인지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준 다음 안사돈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락이라도 주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누군가 급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있길래 확인을 해보니 안사돈이 문을 열라며 다짜고짜 화를 내고 있었어요.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문을 여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끝까지 문을 걷어차고 열 때까지 난리를 치자 남편도 화가 많이 났는지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딸과 사이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과 오해를 한 안사돈은 남편 옆에 붙어 있는 저에게 달려와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안사돈은 자기를 따돌리고 저희 부부만 손주를 보러 다니는 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명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사돈은 이미 귀를 닫고 있었어요. 남편이 겨우 뜯어 말리고 나서야 어느 정도 흥분된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여자인 자기를 힘으로 제압했다며 저희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제정신이 아닌 안사돈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또다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네요. 모두가 경찰서에 모여 진술을 하고 있는데 사돈 어른께서도 이번 상황은 잘못했다고 판단했는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잘못을 구하셨어요. 저희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지만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대충 정리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사돈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희 부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과일 장사하는 주제에 교수 집안을 무시한다고 막말을 뱉어댔었네요. 순식간에 너덜거려진 상태로 집에 돌아온 저희는 정신을 차리며 쉬고 있는데 몇 시간 뒤에 갑자기 사돈 어른께 전화 한 통이 오게 되었고 받지 않으려 했지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화재가 나고 있었다며 안사돈이 집안에 난로를 켜놓고 외출을 하는 바람에 과열이 돼서 집을 홀라당 태워 먹었다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남편도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수화기에서 집에 불이 난 것도 전부 다 저희 탓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화를 내고 있었죠. 그 말을 듣게 된 남편이 저희 집에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 한숨 못 자고 고민에 빠져 있는데 다음날 사돈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검게 그을린 모습으로 오갈 데가 없어 보여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시게 했죠. 저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보다 사부인께서 잘 알고 계시죠? 애초부터 저희 집에서 생활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서 난로를 켜놓고 온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저희 집에 남아있던 모든 것들이 하얗게 채로 변했으니 이제 갈 곳도 없으니 어쩌겠어요. 당분간 일이 해결될 때까지 사돈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세요? 저희가 서로 얼굴 보면서 마주할 그럴 상황은 아닐 텐데요. 근처에 호텔이나 원룸 하나 잡아서 지내시죠. 저희는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저희 마음도 생각해 주셔야죠.
사위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 그때까지는 임시거처를 하나 만들어 지내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도 안 도와주겠다는 건가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헐뜯었어도 이건 아니죠. 저희가 도와달라고 찾아온 거잖아요. 새로 집을 구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금전적으로 도움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감정 상태로는 사돈분들을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저희도 사람이에요. 전날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애들이 사돈댁에 있던 상황에서 화재가 났을 수도 있었던 거라고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사돈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올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예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사돈분들은 자신들이 얻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안사돈은 나중에 기분이 풀리고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달라며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뒤에 돌아갔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워낙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아무 연락 없이 각자 지내고 있는데 안사돈이 저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화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가족보다 남이 우선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희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니만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도 도와주시네요. 내가 지금 찜질방에 있는데 신문이 있어서 보려고 주워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돈분들의 얼굴이 실려 있길래 뭔가 해서 봤는데 불우이웃을 도와주기 위해 1억을 기부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저희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인데 어떻게 남보다 못한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알면서 1억이라는 돈을 저희한테 도와주지 않고 남을 위해 기부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 그 돈 다시 돌려받고 저희 집 장만하는데 도와주세요. 애들한테도 연락이 안 돼서 하루하루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생각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죠. 과일 장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래서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돈의 태도를 보세요. 지금 그게 저한테 부탁하시는 말투인가요? 교수 집안이라면서 무게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말투와 행동들을 보면 너무 저급하네요. 애들한테 연락이 안 오는 이유도 전부 사돈 탓이겠죠. 저희는 도와줄 마음이 조금도 없으니 기대를 바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신없이 일을 해야 돼서 이만 끊겠습니다. 제 딸과 사이는 사돈댁에 아직까지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사돈의 강압으로 사돈댁에서 애들이 생활했다면 화재로 인해 끔찍한 상황이 이어졌을지도 모르고 또 다른 사건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돈분들의 버릇을 완전히 뜯어 고쳐 놓을 생각입니다. 교수 집안이라고 사람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네요. 저희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고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되네요. 오만한 성격을 버리지 못한다면 분명 사돈분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단단히 혼내주고 싶네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두고 있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작년에 제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돈댁과의 관계가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아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던 찰나 결국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사위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난감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에게 인사를 건넨 사위는 방으로 들어가 버린 딸의 상황을 설명했고 저희 부부는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는데 안사돈과 마찰이 일어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신경이 쓰이더니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거였죠. 애초부터 결혼을 반대했던 안사돈은 딸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입시킨 것 같았어요. 제가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으니 답답하기도 했고 처음으로 사돈댁의 반대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할지 모른다며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그래도 딸과 사이의 간절한 마음이 언젠가 사부인에게도 통할 줄 알았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제 딸에게도 좋은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결혼을 허락했으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정도는 하실 줄 알았는데 사부인은 단 한 번도 제 딸을 좋게 봐주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었네요. 그러다 보니 마음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은 딸은 결국 사돈댁에서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되었고 사태가 심각해져 버리고 말았죠. 사위가 중간에서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아들을 봐서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살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모난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들어온 딸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지 사돈댁과 연락을 취해 따로 만나서 대화 좀 해봐야겠다며 점점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 좋은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만나봤자 서로 상처되는 말들만 주고받게 되면서 집안 싸움으로 크게 번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흥분한 남편을 진정시켰네요. 그날 사위와 꽤 오랜 기간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해결 방법을 찾아 모든 걸 좋게 만들고 싶었죠. 사부인의 성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위에게 어떻게 하면 사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어요. 그만큼 몇 번의 사건이 있었고 저도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답답했지만 계속 참으면서 사부인도 제 딸을 언젠가 좋아해 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사부인에게 안 좋은 말들을 꺼내면서 인연 끊겠다며 몇 번이나 얼굴을 붉힌 적이 있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딸을 보면 저도 속이 끓을 수밖에 없었네요. 한 번 사는 인생 서로 좋게 웃으면서 살아가면 좋은데 사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사위와 대화 나눈 것도 항상 똑같은 패턴이라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사부인을 따로 만나게 되었죠. 사돈께서 갑자기 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죠? 그냥 전화 통화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얼굴 볼 필요 있었을까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좀 뵙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 좋은 상황이요? 글쎄요. 저는 지금도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며칠 전에 제 딸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사돈댁에 다녀온 길이더라고요.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제 딸이 상처를 받고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부모인 제 속은 어떻겠나요?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건서방이랑 평생 함께 할 텐데 그럼 사부인과 한두 번 얼굴 볼 사이도 아닌 거잖아요. 뭐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도 없겠지만 제 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서로가 좀 더 이해하고 웃으면서 세월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고 사돈도 적은 나이도 아닌데 이런 문제로 언제까지 얼굴 붉힐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양가 집안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해결하고자 이렇게 얼굴 뵙자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며느리한테 딱히 안 좋은 감정은 없는데요. 그냥 본인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죠. 저는 대놓고 뭐라고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부려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심을 끄는 것뿐이죠. 애초부터 마음에 들지 않은 며느리감이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아예 관심을 끊어버린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오히려 며느리 꼴 보기 싫다고 잔소리 해대가면서 온갖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으는 것보다 저는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쩔 때는 무관심이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무관심이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아예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니 신경조차 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데 제 딸이 당연히 상처를 받겠죠. 사돈은 이런 관계 유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무관심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고 싶지도 않고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 올라가느니 아무것도 안 시키고 말도 안 걸고 제 아들만 챙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굳이 마음에도 없는 정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사돈께서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만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마음에 들었던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돈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도 제 딸은 며느리로 인정해 줄 일은 조금 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같은 연배이시다 보니 눈치가 빠르시네요. 아시잖아요. 애초부터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제 아들이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한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런 거지 며느리로 인정한 건 아니죠. 해결 방법을 찾으실 생각이면 미련 버리시는 게 좋겠네요. 저는 한 번 아닌 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아니거든요. 안사돈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사돈을 돌려보낸다면 쳇바퀴 돌아가듯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될 것 같아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제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제 말을 듣고 있던 사돈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네요. 말이 끝나자마자 열을 올리기 시작했고 결국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기본적인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생략하겠다는 건 저로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 받아들이기가 힘드신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뭐하러 사돈댁에 들리나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 덜 받는 일 아닌가요? 제 딸이 괜히 사돈댁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으면 계속 그걸 보게 될 텐데 얼마나 불편하고 싫으시겠어요. 대화조차 섞지 않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돈댁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집안 행사가 있어도 사이를 집으로 불러들이지 않을 테니 사돈께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제 딸과 사이를 집안으로 부르시는 일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양가 집안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사돈댁에 들어가 잡일을 도울 필요는 없죠. 며느리 때문에 제 아들 얼굴도 못 본다는 거예요? 차라리 며느리만 빼고 제 아들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죠. 부부는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일심동체예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함께 해야 된다고요. 나로 불러서 만나실 거면 애초부터 결혼은 허락하지 마셨어야죠. 머리채를 뜯어서라도 말리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돈께서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니까 지금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위를 절대 집으로 불러들이지 않을 테니 사돈께서도 제 딸을 댁으로 부르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둘이 알아서 잘 살게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혼자 그렇게 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들어와 내 아들 뺏어간 것도 속 터져 죽겠는데 아들 얼굴도 못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돈과 얼굴을 붉히게 되자 대화의 질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사돈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면서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 버렸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며 당분간 제가 얘기한 대로 따라주길 부탁했고 사위는 고맙게도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그날 이후 사위는 사돈 댁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각자 부모님의 집에 찾아가지 말라는 거지 제 딸의 신혼집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미리 사위와 딸에게 연락을 취한 뒤 여러 가지 음식을 싸들고 잠깐 들리게 되었죠.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양손 가득 준비를 해서 현관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꽤 큰 목소리로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초인종을 눌렀고 그 순간 잠깐의 정적이 흐르더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네요. 집안이 이게 다 뭐야? 왜 물건들이 전부 다 여기저기 난장판으로 되어 있는 거니? 사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보면 몰라요. 애들 교육하고 있잖아요. 내가 잠깐 집에 들르라고 얘기했는데 감히 내 말을 무시해? 그래서 애들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사돈께서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애들은 지금 결혼을 했고 따로 살림을 차린 상황이라고요. 애들 사정도 생각해주고 사돈 댁에 당분간 가지 않겠다는 말이 나왔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생각을 하셔야지. 사돈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는 이 난리를 치세요? 부모로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 딸에게 뭘 하신 거예요? 왜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 거죠? 설마 지금 제 딸 머리채 잡으신 건가요?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게 잘못된 건가요? 시애미가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겠다는 말을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입 밖으로 뱉어댔는데 제가 열불 안 나겠어요?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시애미를 아주 개똥으로 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버릇 좀 고쳐주려고 혼 좀 냈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다 큰 어른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저도 웬만해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너무 개념이 없더라고요. 건서방, 이리 가까이 좀 와보게. 나도 웬만해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똑같이 자식 가진 입장이니 사돈도 아픔을 느껴봐야 하지 않겠나? 내 딸만 머리채를 잡히고 눈물을 흘려서야 되겠어? 미안하지만 자네 부모를 원망하게. 저는 안사돈이 보는 앞에서 사위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걸 본 사돈은 경악을 하며 저에게 정신 나간 여자처럼 달려들기 시작했고 사돈은 저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평생 동안 자기 자식 한 번도 손댄 적 없는데 제가 감히 손을 댔다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쳐댔습니다. 저에게 뺨을 허용한 사위는 엄청난 목소리로 사돈에게 가만히 계시라며 화를 냈어요. 사위가 안사돈에게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경직된 상태에서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위의 한마디에 사돈은 주저앉았네요. 부모가 잘못을 모르면 자식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어요? 한쪽 뺨도 마저 때려주세요. 장모님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네요. 하루하루 너무 괴롭습니다. 저희 엄마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저희 엄마가 잘못을 모르면 자식이 대신 벌을 받아야죠.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엄마와의 인연을 끊어내도록 할 거예요. 이 말이 듣고 싶으셔서 이 난리를 치셨겠죠.
장모님께서 오늘 저희 집에 왜 찾아와 주신 줄 아세요? 엄마랑 따로 만나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걸 저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제가 상처받았을까봐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먼 길을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당분간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가지 않겠다는 한마디 했다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느끼지 못하신다면 당연히 아들인 제가 벌을 받아야죠. 엄마의 아들로서 부모님을 바른 길로 인도해 드려야 하는 것도 자식의 역할이니까요. 장모님, 이 모든 일들이 사이인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위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사돈은 자기 아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이런 와중에 사돈은 더 큰 분노를 표출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사위가 중간에서 사돈을 막아선 뒤 팔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네요. 사위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사돈을 모시고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사위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인 저는 온몸이 떨려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너무 미안한 마음에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제 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에 손을 올려붙인 건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제 딸이 사돈에게 머리채를 잡혔다는 거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저는 어질러진 집안을 정리했고 사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사위가 들어왔는데 확실히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사돈의 집에까지 다녀온 거였고 서로의 감정이 회복이 될 때까지는 한동안 얼굴을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사돈 어른께도 상황 설명을 하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사위의 손을 잡고 경솔한 판단으로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 너무 미안하다며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사위는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는지 배가 고프다며 상황을 돌렸고 그렇게 함께 모여 늦은 저녁을 먹은 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남편도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이후 걱정이 많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저 또한 안사돈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몰라 나를 꼬박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양가 집안은 큰 사건 없이 조용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꽤 늦은 저녁 시간대 사위에게 전화가 왔길래 받는 순간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는데 딸은 머리와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위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상황 설명을 듣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그날 사위가 야간 연장 근무를 하고 늦게 끝나는 바람에 밖에서 제 딸과 저녁을 먹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사위가 1층에 도착한 뒤 딸에게 연락을 취했고 서둘러 집 밖을 나서던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수리 중이라는 문구를 보고 어쩔 수 없이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딸을 일부러 밀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사위는 경찰에게 신고를 해놓은 상태라 곧 잡힐 거라고 얘기했지만 계단에는 CCTV가 없어서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어요. 문제는 딸은 넘어지는 순간부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돈댁도 병원을 찾아왔고 누워있는 제 딸을 마주한 안사돈이 한마디 거들었네요. 그간 행실이 안 좋았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겠어? 골절된 부분이 붙으려면
앞으로 몇 달간 움직이지도 못한다는데 그럼 그동안 내 아들이 수발을 들어줘야 한다는 건데 나는 또 그 꼴은 못 볼 것 같네. 머리도 다쳤다면서? 이상은 없다지만 앞날은 아무도 모르거든. 혹여나 나중에 문제라도 생겨서 다시 병원을 찾게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지. 이미 몸에 하자가 생긴 불량품인데 고쳐 쓴다고 해서 불량품이 정품으로 바뀌지는 않잖아? 계속 같은 곳에 불량이 날 텐데 그럼 내 아들이 계속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이참에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어머님, 의사가 그러는데 머리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최대한 빨리 회복하려고 회사 인사과에 연락해서 몇 달간 병가까지 냈어요. 어찌됐든 병가를 휴직했으면 월급도 못 받는 건데 그럼 내 아들이 손해보는 건 더 많다는 거잖아? 머리에 문제가 없으면 목발을 짚고 다녀서라도 회사는 다니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사부인, 이런 불량품을 제 아들에게 떠넘기실 생각은 아니시죠? 저는 받아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당장 데려가세요. 범인이 누군지도 잡히지 않았는데 괜히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한테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잡히지 않는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살겠어요? 저는 불안해서 제 아들을 며느리 옆에 두지 못할 것 같네요. 처음에 인사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결국 이 사단이 벌어졌구먼. 이래서 여자의 촉은 무시할 수 없는 거라니까. 아들, 엄마가 뭐라고 그랬니? 첫인상에서부터 얼굴빛이 어두운 게 안 좋은 기운을 몰고 다닐 것 같다고 했지? 한바탕 난리가 난 그때의 일을 벌써 잊은 건지 안사돈은 거침없이 막말을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람으로 대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네요. 제 딸을 불량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돈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안사돈을 바라보면서 말이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사돈의 얼굴만 마주하면 화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고 사돈 어른께서 힘들어하는 제 딸을 보고 대신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 뒤 서둘러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조용해진 병실은 침묵만 흘렀고 사위는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제 딸 옆을 지키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무언가 단서를 발견했는지 담당 경찰들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범인을 잡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며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아파트 내부를 조사하던 경찰들이 누군가 도망치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쫓아가고 있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는 도망치는 범인을 보고도 잡지 못했는데 검은 모자와 검은 옷을 입고 있던 한 사람이 앞만 보며 달리다가 옆에서 달려오는 차와 부딪히게 되면서 오랜 시간 끝에 겨우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부딪힌 건 아니라 타박상 정도만 보였던 정체 모를 사람은 얼굴을 확인해 보니 꽤 젊어 보이는 청년이었고 경찰들은 도망친 이유를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겁에 질린 청년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던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분노를 하게 되었네요. 경찰들과 남편을 따라 사돈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제가 먼저 현관문을 두드렸고 잠시 뒤 사돈 어른께서 현관문을 열며 무슨 일이냐는 말에도 무시한 채 거실로 향했어요. 사돈댁은 점심을 먹고 있었는지 떡국상이 차려져 있었고
저를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고 있는 안사돈에게 달려가 떡국상을 사정없이 사돈 쪽으로 던져버렸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이미 저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 상태였고 남편과 경찰분들이 저와 안사돈을 겨우 떨어뜨려 놓았네요. 갑자기 찾아와서 예의 없게 이게 무슨 짓이야? 마침 경찰에 연락하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 당장 저 사람 좀 잡아가세요. 잡아갈 사람은 당신이지.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야? 그쪽이 사주했다며? 청년에게 돈을 주고 시켰다면서? 그쪽이 아파트에 직접 들어와서 내 딸에게 해코지하면 발각될 게 뻔하니까 아파트에 사는 청년에게 꽤 많은 돈을 주고 시킨 거라고 전부 다 들었다고. 더군다나 그 청년이 엘리베이터 수리기사라 이용해 먹기 딱 좋았겠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계획을 세운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잖아. 감히 내 아들에게 손을 올려붙여?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세상 떠났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네. 일 처리만 깔끔하게 됐어도 후회는 없었을 텐데. 그 엘리베이터 기사가 생각보다 좀 맹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왜 건드려? 사람 봐가면서 행동해야지. 내가 이번 일로 끝날 것 같아? 콩밥 먹고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보자고. 나는 이미 붙잡힐 걸 각오하고 계획한 사람이야. 안사돈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사이는 급하게 사돈댁에 도착해선 경찰분들에게 붙잡혀가는 사돈의 모습을 보며 상당한 충격에 빠졌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자기 아들에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꼭 면회를 오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 오히려 떳떳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예전에 안사돈이 신혼집에 들어가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있던 기사와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리 명함을 받은 뒤 따로 약속을 잡아 꽤 많은 돈을 건네주었고 기회가 될 때 범행을 저지르라는 말을 하게 되었던 거죠. 확실하게 상황이 마무리되면 추가적인 금액을 더 주겠다는 말에 엘리베이터 기사는 절대 넘어가선 안 될 게임에 넘어가게 된 거였네요. 두 사람 모두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 제 딸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사돈이 아직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네요.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사돈 어른은 사위와 제 딸의 안전을 위해 관계를 정리했지만 5년의 징역을 받은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게 더 큰 문제이네요. 그 전에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랄 뿐이네요.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나중에 전부 다 되돌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시고 가족 간의 관계에 끊임없는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